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핀비닷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다우 지수가 200포인트 하락 마감했죠. 이 장 초반부터 전강 후약으로 끝났죠. 나스닥 지수 한 12시 가까이 돼서 이 상승을 좀 하다가 12시 이후부터 밀리는 모습 보여줬네요. S&P 500 지수도 0.25%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약세 요인 어떤 이유였을까요? 바로 7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 앞두고 거래도 좀 한산한 가운데 관망세가 좀 팽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왜 그렇겠습니까? 이 다음 달 이제 이 금리 결정 여기에 이제 포커스 시장은 이제 관심사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 시즌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투자자들이 연준이 9월에 정말 금리를 인하할지 안 할지 이 단서를 얻기 위해서 일단 이 주요 인플레이션 보고서 바로 이제 CPI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잠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com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지금 이제 음식료,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인플레이션 전월 대비해서는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0.3%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YOY로는 3%네요. 그 다음에 그냥 헤드라인 인플레이션로 봤을 때는 전월 대비 0.2%, 그 다음에 이제 2.8%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이제 이 코어 인플레이션 레이트 MOM 요게 이제 중요하죠. 요게 이제 지금 7월 대비해서 0.3% 상승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지금 금융 당국에서는 투자자들이 한 12월까지 2번 이상,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2번 이상 좀 인하할 것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9월 달에 0.2%포인트 인하할 확률이 80%에 달한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연준 부의장인 미셸 보우만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자, 블룸버그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내일 발표될 그 CPI가 좋지 않다는 거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고 있네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게 더 중요하겠냐? 우리가 볼 때 인플레이션은 이제 뭐 울퉁불퉁하고 몸풀 파여있다. 근데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고용지표가 악화된 이제 고용지표 상황이 연준 전망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용지표가 지난번에 상당히 좀 고용지표가 더 중요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80%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아울러서 지금 이제 일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일정 보면은 자, 자 보시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날 발표하죠. 요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일정에서는 이제 여기서 뭐 에너지 정책이랄지 이런 거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금 뉴스도 어제 이제 기사 보게 되면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현재 안과 동일하게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50억 대주주 양도세 건드리지 않는 그런 이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14, 15일 날에 미국의 이제 7월 소매 판매 요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요게 이제 이 경제 지표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9월 초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또 발표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과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했고요. 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와 푸틴 정상회담에 일부 언론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다. 뭐 어디는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네, 시장은 이제 실적에서 경제 이 네, 경제 지표, 네, 소비자 물가 지수, 그로 인해서 9월에 금리 인하 여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이제 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뭐 경기 침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 단기적으로 한번 충격을 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충격을 주었을 때 만약에 예상보다 좀 빠지는 폭이 있다. 그러면 또 아주 좋은 네, 매수의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네, 미국 시장 지수만 보면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가 막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좀 종목 장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좀 공략에는 좀 부담을 받는 거죠. 지금 이제 나스닥 지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00 아래로 6,373.45포인트 S&P 500입니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자, 본 김에 이제 원달러 환율은 NDF에서 1391.45원으로 마감했네요. 달러 인덱스는 98.38포인트. 10년물 국채금리 4.27%인데 최근 흐름 보시죠. 이런 흐름이네요. 반도체 ETF나 반도체 지수 소폭 하락했고요. VIX 변동성 지수 저는 오늘부터 9월 초까지는 이 변동성 지수를 잘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 지수 또 하단에 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튀어 오르면 한 20 정도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제 20에 가까워지면 이제 단기 과매도 네,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단에서 이제 한번 보시죠. 종목단에서 보게 되면 오늘 엔비디아 0.35%, 마이크로소프트 약보로 다 마감했죠. 애플 3거래일 이후 상승한 후에 네, 오늘장에서는 좀 네,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오늘장에서 테슬라가 눈에 띄죠. 2.85%. 이 장중 한때는 5%까지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테슬라 상승 이유는 일론 머스크 CEO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9월 로보택시 서비스를 일반에 공개한다고. 네, 일반에 공개한다고.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지난 6월에는 제한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애리조나 자율주행 운행 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네, 또 이제 9월에 일반에 공개한다라고 네, 여기 이슈에다가 영국 규제 당국의 영국 내 전력 공급 업체 자격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장으로의 전략적 확장, 사업 확장도 오늘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상승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텔 트럼프 대통령 만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승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승 마감했네요. 해볼까요? S&P 500배 보면요. 반도체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상승, 엔비디아, 브로드컴 주춤하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1라12 급락 이후에 소폭 좀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네, 코인베이스 2.92% 상승 마감했네요. 여튼간에 미국 증시가 이제 9월 FOMC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좀 한산한 가운데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자, 외신 기사 보겠습니다. 뭐 앞서 이게 나온 내용이죠. 네. 일단 이제 관세 인상을 막으려고 중국과의 관세 휴전, 관세 휴전을 90일 동안 관세 휴전 행정명령 내렸죠. 이 보게 되면 10월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네, 국제회의. 네, 국제회의 어떤 건가요? 잠깐 볼까요? 네, 10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이죠. 네,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네,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하고 네,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AI 칩의 15%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죠. 네. 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적 보상을 대가로 수출 통제를 완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특이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래라는 평을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번 주. 네, 그 앞서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네, 14일 그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를 앞두고 네, 일단 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네,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 대주주 건드리지 않겠다. 기존대로 좀 유지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실적 발표를 하나 한 게 있죠. 네, 이 스케줄 보게 되면 네, 오늘 네, 실적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오클루라는 기업 실적 발표를 했죠. 네, 오클루. 자, 오클루 원전업체 오클루가 시간에서 실적 미달에도 불구하고 1% 상승하고 있다는 네, 소식입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 상당히 좀 양호한 네,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 등 네, 상승이 좀 있었고요. 자, 국내 증시는 네, 어제 마감 브리핑 꼭 좀 참고하십시오. 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쭉 나와 있죠. 이 대주주 결론 유보 영향 때문에 좀 관망세였는데 네,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이제 오늘 좀 겹치겠죠. 일단 대주주 이 부분은 좀 가닥이 좀 잡히니까 요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거래 시간 또 연장 지금 이제 대체 거래소가 아침 8시부터 밤 8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KLX 한국 거래소도 아침 8시에 개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네요. 네. 자, 일단 지수는 네, 박스권에 좀 갇혀져 있는 가운데 어제 조선주 지난주 이제 방산주에서 조선주인 대장주 하나오션이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 9%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매기가 2차 전지 납폭가 대주로 좀 매수세가 좀 움직였죠. 네, 움직였죠. 그리고 2차 전지대에서 테슬라 각형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조달 추진한다는 그런 보도로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보였고요. 아울러서 이제 조금 전에 이 내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거 지금 이제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AI 칩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로 지불하기로 합의. 이에 따라 이제 반사적 수익으로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 상승세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상승한 배경은 뭐 베트남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와 SML 계약 체결 목전에 있다. 이 보도 소식이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 배경이었고 당연히 어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인 게 엔터지였습니다. 실적으로 만회해줬죠. 실적으로 Y젠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시장도 종목별 장세가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잘 파악을 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이번 주에는 이제 돌다리도 좀 두들겨 가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계좌 개설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 이 좋은 장 저는 여러분들 제 고객들한테 직접 투자 뭐 이번 장에 또 아주 좋은 성과를 낸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특정 종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울러서 간접 투자로 지금
간접 투자한 뭐 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래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네, 궁금하시죠? 그럼 네, 지점 대표 번호 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네, 지점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